연일 IS 문제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모 군이 IS로 가입하겠다, IS에 가입하겠다라고 탈출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그쪽으로 간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제자 신문에는 그 일본인 인질 한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 그거 좀 그렇게 좀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의 자손 아닌가요? 자손? 우리는 백제의 그 후손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세웠다. 또는 이렇게 좀 신라 쪽에 혹은 고구려 쪽에 핏줄이 흘러가서 일본이 건국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공경에 처했다고 가지고 기뻐하는 부모는 그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리고 인류 전체를 봐서도 일본이 그러한 인질극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안산에서 인질 살해의 범행이 있었죠. 그 사람은 물론 죄가 좀 명백해 보여요.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겠죠. 인질 살해범이 외국에서 벌어졌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인질 살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서 저지르든 그 범죄를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대마초를 이렇게 피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네덜란드 같은 데 합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덜란드는 합법이다 해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대마초 막 피우고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잡힙니다. 왜?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불법인데 그 사람은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처벌. 미국인이 네덜란드에 가서 대마초를 막 피웠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인 처벌 불가. 왜? 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인이 외국에서 했잖아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막 피웠다. 처벌. 왜? 우리나라에서 범했잖아요. 쉽죠?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 외국에 나와가지고 인질 살해, 인질 강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안산 인질 살해범 같은 경우에 형벌이 뭘로 정해져 있을까요?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형벌을 우리는 법정형이라고 부릅니다. 법에서 정해진 형벌, 법정형. 그리고 처단형은 뭐죠? 처단형, 그 사람에게 형벌이 선고되는 형벌, 그게 처단형이에요. 인질 살해의 경우에 법정형은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해진 형벌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거죠. 1등은 누군지 아세요? 1등 형벌 중에 사형만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가 있어요. 사형만 선고하도록 된 범죄는 군형법상의 여적죄, 적을 위해서 일한 범죄입니다. 적을 위해서 일한 범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되겠죠. 북한을 위해서 전쟁 시에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여적죄로 사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서 근데 감형이 되죠. 사형을 감형하면은 무기징역이 됩니다. 네. 무기징역을 감형하면은 유기징역이 되고요. 이러한 인질 살해범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했죠.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예,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강법이라고 우리는 속칭해서 부르는데, 이 법에 의하면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겁니다. 아무튼 일본인들이 인질에 잡혀서 그중 한 명이 처단된 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중동에 갔다가 처단 당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죠. 그분들에 대한 소송도 제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인질로 잡아서 하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아무튼 그 사건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